여러분 안녕. 네, 드디어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3일을 3번 넘기면 9일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3일씩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드디어 3일째. 네, 3장을 읽겠습니다. 네. 모모 우리 읽고 있어요. 네, 3장 시작해볼까요? 폭풍놀이와 진짜 소나기. 물론 모모는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어서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이유로 옛 원형 극장터를 찾아왔다. 모모가 거기 살면서부터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한순간도 지루할 때가 없을 정도였다. 모모가 멋진 제안을 내놓기 때문은 아니었다. 아니, 모모는 그냥 거기 앉아서 같이 어울려 놀았을 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모가 있으면 아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새록새록 떠올렸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고 점점 더 멋진 놀이를 만들어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후텁지근한 어느 날이었다. 10명 되는 아이들이 돌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모는 외출 중이었다. 가끔 그러듯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는 시꺼먼 먹구름이 두텁게 덮여 있었다. 곧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다.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소녀가 말했다. 집에 갈래? 난 천둥이랑 번개가 무서워. 안경을 쓴 소년이 물었다. 그래? 그럼 집에서는? 집에 있으면 무섭지 않니? 소녀가 대답했다. 무섭지. 그렇다면 여기 있어도 되겠네.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모모가 안 올지도 모르잖아.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소년이 이 두 아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 놀이나 하자. 모모가 없더라도 말이야. 좋아, 그런데 무슨 놀이를 하지? 나도 몰라. 무슨 놀이든 하자. 무슨 놀이든지라니. 그런 말은 소용없어. 누구 좋은 생각 있는 사람.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뚱뚱한 소년이 말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극장터 전체를 커다란 배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지. 자, 내가 선장이다. 넌 1등 항행사야. 넌 자연과학자,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여행은 탐사 여행이거든.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선원을 해. 그러면 우리 여자애들은? 우리는 뭘 하지? 여자 선원들이지. 이 배는 미래의 배거든. 정말 멋진 생각 같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끔 의견이 달라서 놀이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뒤에 아이들은 돌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렸다. 드디어 모모가 나타났다. 높은 파도가 배전에 철썩철썩 부딪혔다. 탐사선 아르고호는 파도의 위아래로 조용히 흔들거리며 전속력으로 남쪽의 산호초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사일에 이런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 선박은 없었다. 곳곳에 심연과 산호초가 도사리고 있고 바다 괴물들이 우글대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영원한 태풍이라는 산원 회오리 바람이었다. 영원한 태풍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절대 잠잠해지는 법이 없었다. 영원한 태풍은 바다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다음번 희생물을 노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게다가 간교하기까지 한 것 같았다. 태풍의 진로는 예측할 수 없었다. 태풍은 억센 발톱에 걸려든 포획물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 닥치는 대로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려 놓았다. 물론 탐사선 아르고는 떠도는 회오리 바람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펜싱 칼처럼 나긋나긋 휘어지긴 하지만 절대 부러지는 일이 없는 푸른색 알라몬트 강철로 만든 배였던 것이다. 게다가 특수한 제작법을 써서 커다란 통철판 한 장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이음매나 용접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다른 선원들이었다면 이 엄청난 모험을 떠날 용기를 내기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선장 고르도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선장은 사령교 위에 당당하게 서서 남녀 선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노련한 전문가들이었다. 친구들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모모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탐사선 아르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 이게 무슨 얘기야? 재미없어가 아니라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고민해 봐야겠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 계속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읽어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잘 참고 넘기면 아 이게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재밌어져요. 근데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오면 앞에 내용이랑 뭐지? 이러다가 그냥 재미없어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한번 계속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을게요. 선장 옆에는 1등 항해사 돈 멜루가 서 있었다. 돈 멜루는 이미 127번이나 태풍을 만났지만 무사히 넘긴 유능한 뱃사람이었다. 뒤쪽 맨 뒤 갑판에는 탐사 여행의 학술 책임자인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여조수 마우린과 사라가 보인다. 마우린과 사라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교수의 도서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정밀 기계를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학술 용어를 써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협의하고 있었다.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교수는 이따금 소녀에게 이곳 바다의 특징을 물었다. 그러면 소녀는 교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울림이 좋은 훌라 방언으로 대답했다. 이번 탐험의 목적은 떠도는 태풍의 원인을 밝혀내고 가능하다면 태풍을 제거해서 다른 배들도 이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방은 고요했고 태풍이 불 기미는 없었다. 갑자기 막루에서 한 선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장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선원은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외쳤다. 선장님, 제 눈이 틀림없다면 저 앞에 유리섬이 있습니다. 선장과 돈 멜루는 즉시 망원경을 들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조수도 흥미를 느끼고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만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소녀가 속한 부족에는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스러운 관습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곧 유리섬에 닿았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속히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도착했다. 바닥은 굉장히 미끄러웠다. 교수는 똑바로 서 있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섬은 원형이었고 어림잡아 지름이 20m는 되는 것 같았다. 교수는 둥근 지붕처럼 가운데가 봉긋하게 솟아있는 섬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섬의 저 깊숙한 내부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똑똑히 보였다. 교수는 잔뜩 긴장의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내용을 이야기했다. 마우린이 말했다. 그렇다면 오겔문프 비스트로치날리스인 것 같군요. 사라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슐루쿨라 타페토치페라일 수도 있어요.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일어나 안경을 고쳐 쓰고 위를 향해 소리쳤다. 내 생각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슈투룸푸스 쿠비에치넨주스의 변종일 것 같소. 아래쪽에서 관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 그러자 어느새 잠수복을 갖춰 입은 여자 선원 3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잠수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곧 짙푸른 바다 깊숙이 사라졌다. 수면에는 한동안 물거품만이 뽀글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산드라라는 소녀가 물 위로 올라와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거대한 해파리예요. 두 사람은 해파리의 촉수에 잡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도와줘야 해요. 그러곤 산드라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즉시 100명의 잠수부가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경험 많은 대장 프랑코의 지휘 아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다는 곧 물거품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그들도 두 소녀를 해파리로부터 빼낼 수 없었다. 해파리의 힘이 워낙 막강했던 것이다. 교수가 이마를 찡그리며 조수들에게 말했다. 이 바다에는 모든 것을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어떤 신비한 물질이 들어있나 보. 정말 흥미롭군. 그동안 선장 고르돈과 1등 항해사 돈 멜루는 의논해 보고 결론을 내렸다. 돈 멜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돌아오시오. 모두 갑판으로. 괴물을 2조각 내기로 합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두 사람을 구할 수 없겠소. 돌고래.
돌고래 대장과 수아의 잠수부들은 모두 갑판으로 기어 올라왔다. 아르고호는 우선 뒤로 약간 물러났다가 전속력으로 거대한 해파리를 향해 돌진했다. 강철로 된 이 배의 앞부분은 면도날 만큼이나 날카로웠다. 해파리는 곧 두동강 나버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진동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촉수에 잡혀있는 두 소녀가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1등 항해사 돈 멜루는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하게 두 소녀 사이로 배를 몰았던 것이다. 두동강 난 해파리의 촉수는 곧 힘없이 축 늘어졌고 두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풀려난 두 소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잘못이었소. 당신들을 내려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낸 걸 용서해 주시오. 한 소녀가 명랑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해하실 것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온걸요. 다른 소녀가 덧붙였다. 우리 직업이 원래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더 오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두 소녀를 구출하느라 바다를 눈여겨보는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떠도는 회오리 바람이 수평선에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아르고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집채만큼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 아르고호를 덮쳐서는 하늘을 높이 올렸다가 좋게 50m는 되는 물속으로 매다 꽂았다. 아르고호의 선원들처럼 용감하고 노련한 선원들이 아니었다면 이 첫 번째 충격으로 벌써 절반은 갑판으로 휩쓸려 나가 떨어지고 절반은 기절해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선장 고르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 다리를 버티고 사령교에 서 있었다. 승무원들 역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이런 거친 항해를 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잠마는 구명정에 올랐다. 순식간에 온 하늘이 시커먼 먹빛으로 변했다. 회오리 바람은 으르렁거리며 배를 덮쳐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가 까마득히 깊은 곳으로 매다 꽂았다. 바람은 아르고호를 부수지 못해서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것 같았다. 선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고 1등 항해사는 선장의 말을 큰 북소리로 복창했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조수도 정밀 기계를 내버리고 도망치는 약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태풍의 중심이 어디쯤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태풍의 타격을 피하려면 태풍의 중심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장은 이 학자의 냉철함에 놀랐다. 교수는 선장인 자신이나 선원들처럼 바다와 너나 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 번쩍 번개가 일어나 아르고호를 강타했다. 강철 선박은 그 여파로 온통 전기가 흐르게 되었다. 어디를 잡든지 간에 불꽃이 탁탁 튀었다. 하지만 아르고호에 탄 사람들은 모두 몇 달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그런 일에 단련되어 있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강철로 만든 밧줄이라든지 쇠막대같이 좀 얄팍한 부분이 백열전구 속의 필라멘트처럼 빨갛게 달아오르자 승무원들도 임무를 수행하기가 약간 힘이 들었다. 성면 장갑을 끼워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장대 같은 비가 쏟아부어 뜨거운 열기는 곧 사라졌다. 돈 멜루를 빼고 이렇게 세찬 비를 맞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빗줄기가 어찌나 촘촘했던지 순식간에 숨쉬는 데에 필요한 공기마저 몽땅 밀어내버렸다. 아르고호의 탑승원들은 잠수 마스크와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다. 번쩍번쩍 우르르 쾅쾅 포효하는 바람, 집채만한 파도와 하얀 물거품. 아르고호는 모든 계기를 최고 속력으로 놓고 강력한 태풍의 힘에 맞서 한치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보일러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기관사와 화부들은 정말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배가 앞뒤로, 양옆으로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쳐서 잘못하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아궁이 속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굵은 동아줄로 몸을 묶고 일했다. 드디어 태풍의 중심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오늘 15분이 넘어가서 3장이 조금 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5분이니까 10분에서 15분. 너무 길면 지치니까 아직 3일째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로 더 읽을게요.